자, 이제 공수처로 얘기 한번 가볼까요? 이낙연 대표입니다. 공수처는 20년 넘게 기다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지사, 공수처 이제는 실행할 때다. 출범 막는다면 법 개정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속보로 나온 것 중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번 더 만난다고 그래요. 공수처 추천위원 관련해서 한 번 더 만난다고 합니다. 살이 나오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모여봐야 명분 쌓기죠. 네.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중요한 건 국회의장이거든요. 국회의장이 한 번 딜레이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만나보기는 해. 답은 뻔해. 왜냐하면 저쪽 주호영 등의 메시지는 뻔한 거니까. 네. 지금대로라면 법사위에서 25일 그리고 12월 2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한 번은 더 만날 수 있다. 그거 화내진 마시라. 그거 한번 만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국회 안에 있는 건데. 네. 뭐 멀리서 뭐 서로 막 장소 정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얘기한 말이요. 2번 했잖아요. 2번 하고 3번 하자고 쟤네가 얘기하는데 2번 하고 이제 끝을 냈죠. 근데 거기서 이거 10번 가동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양아치 같은 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검찰개혁은 기본적으로 제도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 문화개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제도개혁 여기서부터 지금 막히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 7명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짜 걔네들 말대로 우리가 법제처장도 우리 편이고 그 다음에 이찬희 회장도 우리 편이고 라고 치더라도 말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진짜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명이 아유 누가 되든 공수처 한번 띄워보자 어떻게든 해서 5명이 찬성하면 본인 중에 1명이라도 찬성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지들이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뭐래요. 난 이 사람 너무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가동해도 아무 소용없는 제자리 걸음이다. 예. 예, 그러니까 판깨야죠. 추천 시스템이 망가진 원흉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잖아요. 안철수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수처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야당이 그러니까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한 표씩 줬던 거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찬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번이고 투표를 해도 4표, 5표, 4표, 5표, 4표, 5표. 결국에는 반대 2표는 항상 똑같고 어떤 후보를 가지고 상정을 해서 투표를 해도 투표 결과가 똑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이게. 주호영이 나와도 반대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이제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어떤 법사 일정에 있어서의 거부를 못하도록 한 번 더 이제 어떤 징검다리를 거칠 텐데 모르죠. 국민의 짐이 전격 찬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공수처를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저렇게 박병석 의장이 거기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제 대선 주자 빵빵한 2 대선 주자도 이미 그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개혁 진영 이런 쪽에서는 공수처 설치하는 게 지금 지상 목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만 처리할 거냐? 뭐 내년도 예산안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막 15개 그 소위 말하면 미래 입법 이것도 다 그냥 처리하고 그냥 이거 한꺼번에 먹고 퉁치자. 지금 이게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욕 먹는 걸 좀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이 완전 쓰레기판이 돼버린 언론들한테 욕 먹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뭐 여론조사에서 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뭐 떨어질 만한 신호가 나온다, 뭐 언론에서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언론 지형은 철저하게 SNS 중심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은 다 SNS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데 언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냥 짜집어낸, 그냥 만들어낸, 창조해낸 그런 의견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거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겨울에 강합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양수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수겸장, 양손으로요. 장기 둘 때 우리 양쪽에서 장이요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요거 피하면 요거 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양수겸장 한번 가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주호영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판사 출신이랑 또 못 믿겠어. 이건 진짜 나경원 똑같아요. 판사가 또 법을 모르죠? 법을 만들고 바꿀 수가 없다. 그건 재판작용입니다. 재판작용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자방력, 스스로 묶인다, 불가변력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국회 입법작용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데나 바꿔도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하는 중에 불가능한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성역은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지. 문제는 그게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라. 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180석 뽑아준 지가 벌써 이제 반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80석의 위력을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80석 뽑아준 국민들이 변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국민들 입에서 좀 살살해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살살해라.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명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는 해야죠. 그렇지. 민주당 그만해. 쟤들 죽겠다. 그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조국 장관 뭐 유재수 뭐 감찰 무마 사건 담당했다고 하는 검사들이 했던 말을 잠깐만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김학의 사건 수사팀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내 수사도 하고 있는데 김학의 때는 박수 치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욕해요라고 재판장에서 그랬다면서요 지난주에. 이거 보고 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 얘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공부만 잘했던 애들의 특성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게 난 느끼냐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법 기술자, 그러니까 기계, 법 기술을 부리는 기계처럼 하다 보니까 김학이랑 조국을 같이 비교해요. 김학이 수사할 때는 박수 치던 사람들이 왜 조국 수사를 하니까 왜 자신들한테 돌 던지냐 이거잖아요. 도대체 김학의에 관해서 수사할 때 누가 박수를 쳤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 내부에서 박수 쳤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검찰 내부에. 그런데 김학의라는 그 사건 케이스하고 조국이라는 사건 케이스하고 그 똑같은 역량을 똑같은 깊이로 똑같은 강도로 투입할 만한 사안이냐고. 김학의가 의심받았던 그 범죄의 크기와 조국 장관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혐의의 그 크기가 똑같은 거냐고요. 근데 왜 똑같은 정도로 수사를 한 일 자체가 불공평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없이 우리는 삽질을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칭찬해줘 이거잖아요. 근데 김학의 수사는 지금 이 수사팀은 나중에 다시 수사하게 됐을 때 수사팀이고 그 전에 김학의 수사는 검찰이 덮었단 말이에요. 제 식구 감싸게 해버린 거잖아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김학의 수사할 때는 박수던 사람들이 조국 수사하니까 왜 우리한테 돌을 던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니들 너무 수사가 과하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 쟤는 이 해괴망측한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선 공소장에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재판 때 그 37만 원 주식 투자에 목숨 걸었었다 조국 가족은 이 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징징거렸던 검찰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김학의 사건 때 그래 우리가 김학의 사건 수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건이 뭐 김학의 사건처럼 뭐 동영상 켜놓고 성매매하고 성접대 받고 했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종의 사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때 수사팀과 지금 수사팀, 김학의 때 수사팀 우리 4명 똑같았고 지금도 우리 4명 똑같아. 그런데 왜 우리 그때 칭찬하고 지금 욕해 이러는 건데 4명이 똑같으면 같은 겁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볼 때 이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은 겁니까? 무슨 그런 식으로 정말 검찰이라는 네. 사람들이 법이라는 거에 기본도 없어가지고 정말 답답한 소리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정섭 부장검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박수치고 지금은 비난한다라는 말 자체가 없던 일을 주장을 함으로써 이걸 언론에서 써줄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 써줄 것을 아마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그쪽에서. 검찰 쪽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는 박수치고 지금은 비난했다?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 공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4차 공판 때도 판사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특정 피고인을 처벌할 마음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 재판장님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수사 배경과 경과에 대해 수사팀을 믿고 살펴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판사한테 계속 압박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피고인이 최후 진술할 때 그 공소 내용과 상관없이 저 좀 잘 봐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를 왜 검찰이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왜 검찰이 하고 비굴하게. 있냐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참기름 이정섭 씨가 네. 참기름. 근데 우리가 이 사람 이정섭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 재밌더라고. 이 사람 이력이. 원래 이 사람이 권투 선수였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권투에 입문을 해서 사법연수원 재학 중에도 선수로 활동을 한 대한 아마추어 복싱 전맹의 정식 등록 선수라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은 범인 잘 잡겠다. 말 조심. 걸리면 뒤지겠는데. 아니, 문제는 이 말이죠. 우리는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 표적 수사 안 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네. 뭔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야. 이동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름들이 많은데. 아니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면 얘들 기계예요? 근데 난 조국이 싫어. 난 나경원이 좋아. 그러면 수사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싫은 쪽으로는 몰빵하고 한쪽으로는 수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 정의가 작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당연하다는 건 인간의 감정에 관한 얘기고 시스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니들을 시스템 속에 넣어놓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왜 능력이 없단 말은 뭐냐면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온 국민이 김학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지들은 그렇지. 못 알아봤잖아요. 어. 그런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놈이 범인입니다. 지금 자기가 뭐래요? 나는 목적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상적인 감찰 종료 사건을 이거를 권리행사 방해 직무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직무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목적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만약에 니네 목적이 정당하다면 능력이 없다. 네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 내가 봤을 땐 자백한 거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제 뭐 좋은 판결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검찰이 이딴 식으로 막 과잉 수사해가지고 아무나 법정에 세워놓고 난리 개법석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네. 직무 규정에도 없는 걸로 조국 장관이 무슨 감찰을 무마했네 어쩌고저쩌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억울함을 토로해버리면은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소민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뭘 토로해야 됩니까? 진짜 검찰은 진짜 안 쪽팔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자존심 다 어디 갔어요? 네. 아니 검찰은 마지막에 재판장님 증거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혓바닥에 길어가지고 우리 잘 봐달라고 징징대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누가 수사해요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검찰들이 역사적으로 내부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뭐 기소율 0.3%? 0.13 0.13% 정도밖에 안 되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다 치자 또 그건 뭐 비리의 문제, 성추행의 문제라고 치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벌어진 일들은 누가 평가해 줄 거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참기름 이정섭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공수처 등을 통해서 뭔가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3년 안에 공수처가 세워지면 3년 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 대상이 한번 돼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과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윤석열까지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이야기는